식당 종업원을 쓰는 것보다 얘를 갖고 와가지고 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자동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제 이 알로하 요거를 구매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전체 시스템 자체가 $1 미만입니다. 이 정도면은 자 할만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냥 부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뭐 집안일 캡슐도 넣고 다 하는데 기본적인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니까 저게 되는 거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와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원분들께서 지난주 수요일 저가형 오픈소스 하드웨어 시스템인 모바일 알로하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건데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섬세하게 새우도 저렇게 튀기고 계란물도 풀어가지고 스크램블드 에그 고기도 잘 굽고 굉장히 섬세한 동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죠. 거기다가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공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들어간 핵심적인 기술 그거를 함께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2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에도 저렇게 사람같이 움직이는 동작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표하긴 했는데요. 저렇게 계란을 섬세하게 집는 동작이라던가 걸어다닐 때도 이렇게 뒤꿈치부터 삭삭삭삭 인간을 따라하는 모습도 그렇고 마지막에 클러빙하는 모습까지 AI의 발전이 로봇의 발전까지 더 빠르게 접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먹을만한 요리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로봇만으로 저렇게 요리를 할 수 있다. 당장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식당 종업원을 쓰는 것보다 얘를 갖고 와가지고 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자동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제 이 알로하 요거를 구매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전체 시스템 자체가 $20,000 미만입니다. 이 정도면은 자 할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지금 시제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된 게 있을 텐데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통째로 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와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고 누구나 확인을 하고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이 기터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1초에 1.42m니까 인간 속도로 걷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kg 무게까지 지탱하니까 충분히 무게도 지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로봇 아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까지 다 합치면은 최대 200cm 그러니까 2m죠. 그거 제일 낮게는 65cm까지 되니까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리치가 한 1m 정도 되니까 충분히 부엌 같은 공간에서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냥 부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뭐 집안일 캡슐도 넣고 다 하는데 기본적인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니까 저게 되는 거겠죠. 이 관절 개수가 팔에 14개다가 기본 베이스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는 75kg이고요. 그래서 이 팔마다 7.5kg을 버틸 수 있다고 하고 베이스 자체는 55kg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신박한 부분이 배터리 라이프가 12시간 간다고 해요. 얼마나 큰 배터리 장착했는지는 살펴보니까 1620W를 장착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집안일을 하기엔 충분한 배터리 용량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팔이 2개의 리더 암과 2개의 팔로워 암이 있는데 이 2개를 이제 50Hz 단위로 동기화를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1초에도 50번 동기화를 시켜가면서 뭔가 공통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로봇이 2023년 3월에 이미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제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모바일은 아닌 것 같고 고정되어 있죠. 렉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섬세한 동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렇게 연결한 동작. 지금 저 윗부분을 보시면은 사람이 직접 이렇게 조이스틱처럼 컨트롤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갖고 직접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상용화되긴 아직 멀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 장면들이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해요. 뭐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걸려가지고 제대로 못한다거나 문 열어갖고 올려야 되는데 저렇게 집게로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제대로 잘 부어야 되는데 새우가 안 떨어져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걸 만드신 분이 이렇게 실패하는 것들을 딱 모아서 저거 올려놨더라고요. 실제로 저자들의 기터브에 가보면은 뭐 논문도 있고 튜토리얼이라든가 러닝코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거든요. 아마 지도 교수님이실 테고 두 분께서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부엌에서의 스킬들 이동해가면서 뭘 하고 있고 의자도 정리해주고 앞에서 방해를 해도 하이파이브 잘 하고 지나가고 이런 사례들을 잘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원격 조정 텔레오퍼레이션이 가능한 다양한 것들을 요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아까 보여드린 그런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일일이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직접 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로봇 개발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5가지 포인트인데요. 일단 로우 코스트 저비용이다. 돈을 얼마 안 들였다. 물론 아직도 충분히 이 대량 생산까지 가는 모델로서 개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싸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그래프에서 가로로 쭉쭉쭉 가면 갈수록 더 비싸지는 건데 알로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싼 포지션에 위치해 있죠. 굉장히 이 복잡하고 비싼 것보다 좀 더 준수하게 나오는 성능으로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직관적이고 고치기가 쉽고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는데 섬세한 동작을 이렇게 저렇게 쫙 잘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병이다. 그리고 저런 저병에도 섬세하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런 키포인트가 있겠죠. 이 시뮬레이션과 실제를 이렇게 구현하는 거에 괴리가 커가지고 요 에러를 잘 잡기가 힘들어요. 실제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같은 것도 많이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할 때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전문가의 행동을 이제 기계가 딱 이렇게 바로 모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 게, 일단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면서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 기준을 세우기도 힘들죠. 그리고 심 투 리얼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에서 리얼로 하는 과정에서도 그 괴리 때문에 요거의 간격을 이제 극복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얼 클로닝이라는 이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점차 모방을 할 때마다 에러가 난 게 점점 프로퍼게이션 되면서 이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저자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액트라고 불리는 걸 썼거든요. 이게 그 논문인데 상세한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뭐 GitHub 가서 보셔도 충분히 잘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으니까 굳이 다 읽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특성들 다 여기 논문에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보이는 게 있는데 GitHub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요, 러닝 알고리즘 부분에 액트 플러스 심 코드 베이스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트랜스포머를 이용할 때 어떤 청크 단위로 액션을 해서 학습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청크란 건 뭐냐, 우리가 세부 동작들을 하나하나 나누면은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학습해갖고 미세한 동작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게 기존 시도였다고 하면은, 오히려 큰 범위로 덩어리 단위로 이렇게 모방을 하자, 한 번에 이 하나하나 이거를 학습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단위로 동작을 예측을 하다 보니까 저가형으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퍼실리티를 이용을 하더라도 이 셋업에서도 충분히 아래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한 10분 분량의 데모 데이터로도 80~90%의 성공률로 학습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잠깐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성공률을 99% 이상을 올리는 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적당히 학습해갖고 적당히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된다면은 훨씬 더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해진 무언가를 덩어리 단위로 학습을 함으로써 뭔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AI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니까 로보틱스 분야의 일대의 혁신을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사실 로보틱스뿐만이 아닙니다. 바이오 신약 부분도 그렇고 기존의 무엇을 완전히 AI로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업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혁신이 계속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뭔가 새로운 기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빠르게 바뀌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소식들도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되는 로봇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니 앞으로의 로봇이 더욱더 궁금해지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